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 이지영은 1999년 9월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둘째 딸 수진이는 중학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초기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아내는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분이었죠. 주말이면 가족 여행을 다니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덜 나이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아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나 출장이라는 이유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전화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무죄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회피했습니다. 2009년에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의 외모나 성격이 저와 닮은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 기분 탓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성장하면서 혈액형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의 실수나 드문 유전적 변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2019년 초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 검사지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웠어.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결국 2019년 12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저와 아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이러한 주장을 펼쳤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와 가족들의 증언, 금융기록 등을 통해 제가 가정과 일에 모두 충실하려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병원비 때문이었으며 이는 제가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혼 사유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아이를 낳은 후 그 사실을 오랜 시간 숨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성숙하게도 저를 지지해 주었고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신뢰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미래를 응원하려 합니다. 또한 저 자신도 취미생활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